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시나요? 이제 은퇴하면 그동안 3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받았던 출퇴근의 압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은퇴 플래너로 컨설팅을 하면서 보니까 퇴직을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퇴직은 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갖고 있었던 돈과 관련한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 때문에 은퇴하고서도 돈 문제가 생기고 자유롭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플래너로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없애야 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없애야 할 것은 바로 대출입니다. 빚을 없애야 합니다. 빚, 대출, 할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없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빚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신혼이거나 아직 내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것을 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를 했다면 대출은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리볼빙 금액, 마이너스 통장, 할부 등이 있다면 다 갚아야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할부도 퇴직하면서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다닐 때는 대출이 생기거나 할부가 생겨서 마이너스가 나도 돈을 모아서 갚거나 성과금 받아서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삶은 다릅니다. 은퇴하면 예산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이 많든 적든 예산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으로 월 생활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퇴직금 받은 거 IRP에 넣어놨고 매년 10%씩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연 3% 이자밖에 안 내기 때문에 대출 안 갚고 IRP 계좌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출 유지하고 투자로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계산과 상관없이 퇴직하면서 대출은 꼭 갚고 은퇴 생활을 해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은퇴 플래너로 자산 관리를 해드리면서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빚을 청산하라는 얘기는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있는 은퇴자와 아무런 대출이 없는 은퇴자, 누가 마음이 더 편할까요? 대출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증시가 하락하고 은퇴자금에서 손실이 나면 아무리 미리 대비를 해놨다고 해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했다면 대출은 과감하게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건 꾸준히 수입이 있을 때, 현업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 없는 깔끔한 지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는 만큼 은퇴 자산의 잔고는 줄어들겠지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게 은퇴자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퇴했다면 빚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없애야 할 것은 무계획적인 소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계속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계획적인 소비가 용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해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기분이 다하고 한턱 낼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갔다가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 때도 이런 무계획적인 소비는 좋지 않죠. 그래도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월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 차량 유지비 등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생활해보면 각 항목별로 초과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월별 총 예산 범위 내에서는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큰 지출에 대해서 따로 예산 책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월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들 외에 크게 나가는 불규칙적인 항목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이런 건 매달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명절에 가족 행사가 많다면
이에 대해서도 따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거고, 은퇴 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큰 항목들은 별도 예산을 활용하고 매월 사용하는 일상적인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짜놓은 예산은 지키기도 힘들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은퇴 플래닝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수준으로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수립은 두 가지 파트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월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월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 차량 유지비 같은 예산들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간 비정기 지출,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나 명절, 건강검진비, 차량 수리비, 여행자금, 비상예비자금 이런 항목들을 별도로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예산 수립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의 예산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힘들 것 같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 방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산관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익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 S&P 500이 연평균 13% 올랐다. 코스피가 작년에 80% 올랐다.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관리할 때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부동산 등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높은 수익률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저는 20년간 자산 관리를 해왔지만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앞두고서나 은퇴한 후에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역시나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손실이 나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어서 매월 생활비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크게 손실이 나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데 은퇴하고 나서는 큰 손실을 보면 더더욱 멘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익을 포기하고 안전자산으로만, 예금으로만 은퇴 자금을 운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투자와 관련해 늘 말씀드리듯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운용하면 됩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리스크와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연평균 6에서 8%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은퇴 자금 운용 수익률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 인출로 인해서 은퇴 자금이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욕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은퇴 전과 똑같이 살겠다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외식하고 싶을 때 외식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일할 때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다 하고 남들이 산다고 다 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곧 제가 쓴 책이 나오는데요. 책 제목은 은퇴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렇게 표지도 나왔고요. 이 책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파트의 제목이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져야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투자 계획과 전략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은 내려놓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 플래닝을 할 때 늘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도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을 그려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생활 이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는 은퇴 플래너로서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없애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대출은 어떤 종류라도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계획적인 소비는 이제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